윤PD님, 오늘은 제가 그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처음부터 독서법으로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무거우니까 네. 주식 얘기를 통해서 한번 독서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 좋죠. 예. 주식이 핫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남우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이자 투자 전문가로 손꼽히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해요. 왜 이렇게 책을 쓰셨느냐? 어떤 주식을 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맞아요. 솔깃한데, 이거?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그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 중에 하나, 그거를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가들은요, 간단한 그림 하나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화면에 띄워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X축에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이 왼쪽 끝으로 가면 나쁜 기업,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좋은 기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Y축이 교차되죠. Y축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나쁜 주식, 위로 가면 좋은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개념을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면,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을 가르는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대표적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기업이니까. 느는지, 예. 영업이익이 느는지, 네. 뭐 CEO가 도덕적인지, 네. 그렇죠? 장래의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게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분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주가가 현재의 그 기업의 가치보다 비싸요. 그럼 나쁜 주식이죠. 그럼 나쁜 주식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업이 좋더라도요, 돈을 잘 벌고 있더라도요, 주식이 너무 비싸. 주가가 비싸. 이거를 이제 고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러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가격이 싸. 기업도 좋은데.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이 좋은 주식, 주식. 고평가된 주식은 나쁜 주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내재 가치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네. 그러면 이게 딱 그림을 봤을 때, 윤PD님, 어느 4분면에 속한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일단 기업은 좋아야 되고, 예. 그리고 주식도 좋아야 되겠죠. 좋은 기업에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 4분면. 예. 여기가 우리가 단연코 그쵸.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주식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작정 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주가가 싸다고 또 무작정 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도 재무상으로도 좋아야 되고, 주가도 싼 1, 4분면에 있는 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1, 4분면만 사야 되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 4분면만 사야지 2, 3, 4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고평가된 걸 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순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 4분면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의 월급 통장, 그죠? 우리의 통장, 돈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섹터, 1, 4분면에 있는 것만 사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바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펀더멘탈 보지 않고요. 오르면 막 사죠. 막 20%, 30% 올라가면은 따라 사야 될 것만 갖고. 그리고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퍼로 봤을 때는 높단 말이죠, 수치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산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 회사가 좋아도 그게 고평가된 거라면 주식값이 더 안 오를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핵심은 1, 4분면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게 이제 요 표의 인사이트입니다. 그것만 다 사도 님들 통장 돈으로 모자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독서법과 연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 이게 독서법하고 연결이 되나요?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X축이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X축을
책이라고 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두냐면 이 왼쪽은 나쁜 책. 나쁜 책. 예. 그래서 악서가 되는 거고요. 네. 오른쪽은 좋은 책. 예. 양서가 되는 겁니다. 나쁜 기업이 나쁜 책으로. 책, 좋은 기업이 좋은 책. 책으로. 그죠? 예. 그러면 Y축은 뭐냐? 보통 그 독서법을 네. 할 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하나는 인풋 독서, 네. 하나는 아웃풋 독서. 아. 그러면 이제 인풋 독서와 아웃풋 독서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인풋 독서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 독서는 읽은 내용을 갖고요. 내가 뭔가 글로 쓰고 토론을 하고 막 시험을 치고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아. 들어온 책 내용을 다시 꺼내놓는. 그래서, 나의 언어로. 예. 그래서 아웃풋. 아웃풋. 예. 그래서 Y축에 뭐가 오냐면 밑에는 인풋이 오는 거고요. 위에는 아웃풋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죠? 또 4개의 사분면이. 4개의 사분면이 그려지죠? 그러면 어떤 방식의 독서법을 우리가 택해야 할까요? 1사분면이겠죠, 이번에도. 완벽한 공부법. 불후의 그 공부법에 대한 최고의 명저죠. 그렇죠.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네. 그 상위 1% 학생들의 비밀. 네.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상위 1%가 됐을까? 개인 공부 시간 확보에 다른 학생들보다 열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고액 과외를 붙여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푸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인풋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풋이죠. 선생님이 집어넣는 거죠, 지식을. 네. 근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듣기보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요약도 해보고요. 그거를 또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설명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시험도 쳐요. 오답 노트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의를 듣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걸 듣고 나서 자기가 정리하고 혼자서 하는 공부.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독서법을 했을 때 이렇게 상위 1%의 학생들처럼 고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이론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웠을 때 기억이 단기적으로만 머물거든요. 근데 이 단기 기억이 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웃풋. 그것을 한 만큼 그랬을 때 이 단기가 장기로 넘어가거든요. 체화가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명언이냐? 어렵게 공부해야 잊기도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독서로 바꾸면 어렵게 독서해야 잊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독서 Y축에서 여기가 인풋 독서고 위에가 아웃풋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양서를 아웃풋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진정 실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진짜. 네. 독서도 어렵게 해야 되네. 자, 여기서 근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좋은 책, 양서와 아웃풋을 결합된 독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양서는요,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많은 인플루언서들, 사회의 뭐 오피니언 리더들, 그쵸? 이런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요. 그게 뭐 백발백중은 아니더라도 10중 8구 맞죠. 그래서 양서 선택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독서 초보자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웃풋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읽었는데 누군가 서평을 썼어요.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읽는 순간 또 인풋이야. 양서 추천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데 아웃풋은 오로지 자신만이 하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게 나의 실력으로 연결이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써야 되고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웃풋은 온전히 그 당사자의 실천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힘든 만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보답이 있다. 잊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잊기가 어렵다. 실력이 향상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사분면에 네. 주식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좋은 주식을 찾기가.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야. 이러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쵸.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어렵게 찾았어요. 그럼 결국에 떼돈을 벌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독서도
양서인데 아웃풋을 하면은 큰 돈을 벌듯이 나의 실력 성장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근데 말씀을 드리니까 주식하고 독서하고 공통점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알아냈어요. 좋은 기업의 좋은 주식은 그 정보를 알잖아요.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걸 남한테 알려주는 순간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럼 그 순간 이제 좋지 않은 주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양서를 아웃풋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많이 공유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내가 먼저 그 좋은 주식을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야 이게 좋대.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퍼져 나가면은 값이 올라버리니까 이제 안 좋은 주식이 돼 버리는데 양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읽어보니까 이제 정말 좋대. 근데 그 정보를 아무리 많이 공유해도 가치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걸 아웃풋 해가지고 결과물 뭐 서평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뭐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멀리 퍼진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이남우 교수님이 또 대가인 이유는 뭐냐면 아웃풋 독서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꿀팁을 또 제시하세요. 어떻게 저평가를 찾을 것이냐. 이것도 솔깃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리는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뛰어난 업적을 이루려면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붙고 함께 토론하면서 이게 싼지 나쁜지를 치열하게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분석하고 역사적인 그런 것들 자료들도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요 단순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독서법에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일단 혼자 읽으면 안 되네요. 아웃풋 독서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아웃풋 독서를 하려고 하는 무리에 속하라는 거죠. 저희가 또 그런 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저희가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싱큐베이션은 서평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참가를 하려면. 아웃풋이 기본 바탕이 되는 독서 모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고를 단순하게. 뭘 단순하게 해야 되느냐? 1섹터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처럼 내가 무조건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하고 간단하게라도 무조건 아웃풋을 해보라는 거죠. 사실 그 싱큐베이션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말씀하세요. 서평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서평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걸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원래 다 어려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간단한 한 줄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길이가 길어지고 그럼 언젠가는 뭐 되게 긴 서평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글로 처음에 쓰다 보면은 이게 자꾸 막 산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막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저거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다 쳐내고 딱 한 가지 메시지로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접근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식의 원리와 이 독서법의 원리가 통한다라는 거. 이게 극과 극은 이게 어디 레벨이든지 그 달관한 사람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이 이남우 교수님이 이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래요? 많이 버셨어요.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그 전에는 실제 플레이어로 일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그런 기업에서 많이 일하셨는데 거기서 성공하시고 교수가 이제 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후학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같이 이렇게 막 공부하잖아요. 실력이 아까 쌓인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 이 그 주식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이제 많이 했어요. 아웃풋 해가지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한 후에 단언컨대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 분석을 마치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아웃풋을 하면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냐면 해당 기업의 CEO나 사회이사보다도 기업의 미래 및 리스크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독서법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서를 아웃풋하는 걸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저자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자가 미처 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담은 책을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서평도 제2의 창작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짧은 글에 관한 걸 보고서는 그거에 대한 감상을 또 썼는데 그게 더 좋은 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자분도 물론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그 글을 썼겠지만 그 책을 보고 또 치열하게 연구하면 더 한 발짝 나아간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모든 연구하는 학문이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들을 이제 후학들이 치열하게 해서 또 새로운 논문을 내잖아요. 맞아요. 거인의 어깨에 서는 거죠. 그렇죠.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이게 바닥부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발, 무릎, 뭐 허리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책을 읽는 순간 이 거인의 어깨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인과 거의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보다가 이제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실력 성장. 그러면은 이렇게 큰 돈을 벌듯이 어느 순간 내가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겠다. 야. 그런 식까지 나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웃풋이 진짜 필수네요. 필수. 네. 그래서 꼭 명심하고 다짐하자. 네. 아웃풋은 누가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양서를 읽고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거. 싱큐온이죠? 지금 싱큐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싱큐온. 그래서 지금 9기가 진행 중인데 네. 10기에도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